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다들 AI다, 로봇이다 해서 화려한 테마주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고수들은 바로 그 화려한 불빛 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들만 아는 시장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진짜 기회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현대차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47%,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이 데이터를 처음 보고 제 HTS가 고장난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이건 무슨 사기도 아니고 시장의 빈틈을 활용하는 아주 합리적인 통계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보석은 바로 우선주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 위에서 반짝이는 테마주만 쳐다보느라 정작 자기 발밑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는 보지 못하거든요. 데이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기회에서 조용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죠. 오늘 그 패턴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은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손들고 발언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배당금을 조금 더 받아가는 주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 행사할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싹 트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의결권의 가치를 너무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요즘처럼 특정 테마에만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거대한 ETF 자금들 있죠. 이 친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주만 사들이고 우선주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건 기업의 가치, 즉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돈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왜곡이 우리에겐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100마디 말보다 데이터 하나가 낫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거의 30% 싸고 현대차는 무려 47%나 저렴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Z스코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가격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주는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어가면 경고등이 켜진 건데 지금 둘 다 2.5를 훌쩍 넘었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가격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삼성전자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제 눈에는 딱 하나로 보입니다. 바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팽팽한 고무줄. 29.6%. 이게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양쪽에서 잡아당겨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의 장력, 그 긴장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우리는 바로 이 긴장감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 고무줄 비율을 한번 보세요. 평소, 그러니까 시장이 합리적일 때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 즉 평균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HBM이다, AI다 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시장의 모든 관심과 돈이 보통주, 이 친구한테만 확 쏠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주 혼자 저만케 앞으로 달려나가 버리고 뒤에 묶여있던 우선주는 가만히 있으니 둘 사이의 고무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늘어나는 고무줄은 없죠. 결국엔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힘, 바로 평균 회귀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팽팽해진 고무줄이 탁 하고 수축하면서 우선주 가격이 오르거나 보통주 가격이 내리면서 둘의 간격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수축하는 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 20년 넘는 투자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극단적인 괴리율 싸움은요, 단기적인 감정이나 테마가 아니라 결국엔 차가운 통계가 이기더군요.
시장의 흥분은 잠시지만 숫자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자, 다음은 훨씬 더 극적인 사례,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팽팽한 고무줄이었다면요. 현대차는 빙판 위에서 앞바퀴만 헛도는 사륜구동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죠. 무려 47.3%. 똑같은 회사의 주식을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무줄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현대차라는 거대한 사륜구동 자동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바퀴인 보통주는 온갖 AI 모멘텀을 받고 신나서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엑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엔진 소리만 휘잉 요란하고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헛돌고 있는 거죠. 반면에 묵직한 뒷바퀴인 우선주는 더 높은 배당이라는 스노우 타이어를 딱 장착하고 조용히 땅에 붙어서 접지력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 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동력의 재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냥 제 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확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전부 돌려봤거든요. 현대차의 괴리율이 지금처럼 플러스 2.8 시그마, 즉 초강력 경고 수준까지 벌어졌을 때 3개월 안에 정상 범위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94%였습니다. 이건 투자의 영역을 넘어 거의 통계 과학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자, 분석은 이쯤 하고요.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알겠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쓰는 실전 투자 계획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단계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HTS를 펴서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괴리율이 20% 이내로 좁혀지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세요.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실수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이 전략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이내로만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몰빵한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매일 들여다보지 마세요. 주 1회 정도만 차분하게 확인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잦은 확인은 우리의 인내심만 갉아먹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뿐이에요.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가 폭락하면요. 이 괴리율이 우리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경우를 겪어봤고요. 둘째, 반도체 업황이나 노조 문제 같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려다간 호가만 올리고 제대로 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개념, 평균 회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가격은 결국 역사적인 평균값으로 돌아오려는 통계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시장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아무리 높이 공을 던져도 결국 땅으로 떨어지듯 그 누구도 이 중력을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온갖 화려한 소음 속에서 진짜 기회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숫자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생존의 무대입니다. 화려한 소음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조용한 숫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 선택의 작은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번 숨겨진 기회를 찾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